안녕하세요. 한나린의 굿티처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저희가 부모님들께 전할 일들이 아마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영상을 조금씩 올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아이가 다쳤을 때는 어떻게 전화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들, 초임 선생님들이신 경우에는 이제 전화를 해서 인사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제가 인사말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따르르릉 하면 네, 안녕하세요. 수연이 어머니, 여기 유치원인데요. 혹시 지금 잠시 통화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따르르릉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수연이 담임인데요.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넣었죠. 왜 넣었을까요? 왜냐면 제가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잘못 누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연이 이름을 넣으면 수연이 어머님이 아니시면 저 수연이 엄마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짧게 확인 작업을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시면 되시는데요. 아이가 다쳤을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다친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초임 선생님들이 조금 오류를 범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이가 다쳤으니까 다친 거를 말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하자마자 통화 가능하세요? 하자마자 어머니 오늘 누가 바깥놀이 나갔다가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이렇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버리면 어머님들 중에서는 굉장히 다양하신데요. 너무 깜짝 놀라신 부모님들 또는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다친 걸 먼저 들었죠. 그래 버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사가 결론을 먼저 말한 다음 상황 설명을 해도 어머님들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상황을 설명을 쭉 하시고 결론에 걔가 다친 거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상황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이마를 부딪혔어요. 어머니 누구와 누구가 이제 친구 이름을 말하면서 누가 오늘 누구 잡기놀이를 하면서 막 뛰어가고 있었는데 한 바퀴나 두 바퀴 정도 뛰었을 때쯤 계속 세게 앞을 보고 달려가는데 앞에 도망가던 친구가 갑자기 딱 멈춰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수연이가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뛰다가 그 앞에 친구 뒤통수에 이마를 쿵 부딪혀가지고 여기 이마에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좀 혹이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많이 세게 문질러서 지금 처음보다는 좀 들어가긴 했는데 지금 빨갛게 된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는 멍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램찜질을 하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는지도 부모님들께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그 상처 같은 경우는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조금 다쳤어요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조금이지만 부모님 눈에는 이만큼 크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좀 많이 부어올랐으면 많이 부어올랐어요 어머니.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지금 좀 멍이 많이 들 것 같고 좀 멍이 위로 많이 검게 지금 올라올 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푸르스름해졌어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상처 설명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어떤 부모님들의 경우엔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이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왜냐면 애가 다쳤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시고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모님들은 많지는 않으신데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당연히 다 해드립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어머님이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뭐 진물이 나는 상처다. 그랬을 경우에 메디덤이나 메디트폼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계속 떼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돼서 진물이 좀 나서 저희가 메디덤을 지금 붙인 상태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괜찮으면 그냥 두시고 저희가 내일 유치원에 오면 새 거로 다시 갈도록 할게요 어머니.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뭐 이렇게 스크래치 나서 연고 같은 거 발라야 될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머니 제가 지금 연고를 발랐는데요. 가정에 가면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정에서도 연고 한번 발라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머니? 유치원에서는 제가 수시로 연고를 바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저도 유치원에서 이 아이의 상처를 위해서 저도 같이 케어를 하겠다는 거를 꼭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부탁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할 테니 부모님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상처를 이렇게 살펴봐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집에 귀가하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부모님이 받은 다음에 깜짝 놀라시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선생님이 깜빡하고 전화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전화하시면 되세요. 어머니 혹시 누구 만나보셨어요? 혹시 누구 손가락에 있는 그 밴드 보셨어요? 어머니? 자연스럽게 그냥 오늘 그래서 상황 설명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특히 큰 상처일 때는 아이가 집에 귀가하기 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장 좋다는 거, 또는 부모님이 데리러 오셨을 때 얘기하셔도 좋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다쳤을 때. 뭐냐면 이 아이가 병원에 갈 때예요. 병원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다쳤죠. 그러면 다쳐서 병원에 가기로 결정되는 그 순간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거셔야 되세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놀이 가서 상황 설명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봤는데 누가 조금 일어나서 걷는 거를 힘들어하고 쩔쩔쩔쩔 돼요. 그리고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어머니 지금 발목 부분이 조금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바로 무슨 정형외과로 저희가 지금 가보려고 하는데 어머니 저희가 다녀와서 전화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장님이나 원장님이나 뭐 선생님 같이 병원에 가는 편이에요. 어쨌든 저희는 유치원이라서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각 반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는 편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대부분은 뭐 엑스레이 같은 걸 찍잖아요. 가면은.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 소견 듣고 부모님께 오자마자 바로 연락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했다. 근데 대부분은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엑스레이는 그냥 확인용으로 찍는 건데 괜찮은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누가 많이 놀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한번 오늘 가정에 가면 많이 다독여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생님이 마음을 이야기해도 되겠죠. 어머니 그래도 너무 다행이에요. 그래도 뼈 다치지 않아서 이상 없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누가 아직은 아파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냥 냉찜질이랑 이렇게 멍들 때 바르는 거 정도는 저희가 발라줄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문제는 아이가 정말 뼈에 이상이 생겨서 다쳤을 때예요. 다쳤을 때 어쨌든 똑같죠? 부모님께 엑스레이는 이렇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언제 또 방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약 처방도 받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부모님께 상세하게 약은 어떻게 먹고 지금 어떤 처치를 받았고 그래서 월요일날 다시 내원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혹시 어머니 혹시 시간 가능하세요? 시간 안 되시면 저희가 원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 해서 이 아이가 다쳤을 때부터 완전히 나을 때까지 유치원에서 다쳤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병행하겠다는 거를 부모님께 확실히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세요. 잘못 얘기해서 유치원에서 다쳤는데 부모님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부모님은 좀 화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그거를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뭐 대부분은 부모님이 가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병원비는 저희가 학교 안전공제회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하고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부모님은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드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원에서 체계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너무 아이가 다쳤다면 저희가 죄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뼈에 이상이 가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선생님들. 죄송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아이가 뛰다가 다쳐도 저는 좀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절 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다른 부분이면 괜찮은데 이 치아 있죠, 치아인 경우에는 혹시 그 아이가 꼭 다니는 그 치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기 전에 물어보셔도 돼요. 혹시 주변에 저희가 가까운데 가서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어머니 원하시는 치과, 혹시 다니는 치과 혹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치과는 조금 원래 한번 딱 맡기면 그 병원에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해주셨다가 어머니께 물어보고, 대부분은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 빨리 상황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까운 이렇게 연계된 병원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쳤을 때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만약에 교사가 그 상황을 봤다면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못 보고 있었다면 못 보고 있었는데요 얘기할까요? 그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물어보신다면, 선생님 그래서 우리 아이 다치는 거 선생님 직접 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못 봤다면 못 봤다고 해요. 왜냐면 어차피 들통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그때는 반대편에서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못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결론에 다친 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함께 병행해서 이 아이의 상처를 낫기 위해서, 아픈 게 낫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앞으로 하겠다는 거를 어머님들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명확하게 어떤 부분 어떻게 다쳤는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예민해 하실 수 있는 아이가 다쳤을 때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전환을 하면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초임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고, 경력 선생님들은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하셨던 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